2024년도 이제 내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기대감 아니면 또 최대의 우려감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기대감은 역시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요즘 한창 바쁘신 우리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금융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잔다르크. 잔다르크 표현 좋습니다. 네, 네, 박순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주제를 좀 제가 두 가지로 좀 크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 한창 공매도 관련돼서 많은 활동을 이제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공매도 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기업들의 투자 철회, 그 다음에 전기차 성장률 둔화 등 요인을 가지고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고 이제 뒤에 얘기한 이제 공매도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죠.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공매도 특권 카르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3프로 TV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증권사들, 이제 그 다음에 증권 관련 언론들 이제 같이 일치 단합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이제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2035년도 무렵에 되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연기관차를 못 팔게 되는 이제 그거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전혀 이제 달라진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와중에 중간중간에 뭐 좀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고 23년에 조금 덜 팔렸다고 하면 24년에 더 팔릴 거고 뭐 23년, 24년에 덜 팔리면 25년에 더 팔릴 거고 이제 가야 될 방향은 사실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조삼보사와 이제 같은 이제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GM, 포드 쪽에서 이제 투자를 처리하고 줄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포드는 조금 이제 늦춰진 거긴 하고 GM은 뭐 배터리 생산 일정 자체를 늦추는 건 아니고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11월 달에 팩토리 제로라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처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이면은 이제 24년도에 이제 두 번째 공장을 이제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첫 번째 공장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기로 했던 신차 모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일정이 조금씩 수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6개월, 1년 정도. 대표적으로 이제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나 뭐 쉐보레 이코녹스 같은 거, 캐딜락 리릭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 원래 다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전기차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GM이.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생각만큼 수율이 빨리빨리 안 잡히기 때문에 21년 말에 이제 얼티엄 셀즈 1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100% 돌아가지 않아요. 한 75% 정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또 4, 4분기에는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들 때문에 이제 한 1년 정도 GM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돼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전기차 속도가 되게 좀 늦었던 회사인데 그거는 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의 손주가 그 이제 토요타를 계속해서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내연기관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서 못 버려서 전기차 전환하는 거 계속 늦추다가 회사 내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우리 토요타의 앞날이 불투명하겠다 싶어서 이제 토요타 아키오 회장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이제 새로 들어온 임원진이 이제 전기차 그동안 늦었던 거 빨리 속도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토요타는 오히려 11조 원 정도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더 일정을 당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LG 엔솔 배터리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뉴스는 안 나오고 전혀 그냥 앞에 이제 포드하고 GM 이런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확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다 같이 언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공매도 쪽 애들이 2차 전지 쪽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해관계하고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그 유안타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에서 8천억, 에코프로 BM에서 8천억 해서 두 개 합쳐서 1조 6천억 됐다는 거거든요. 그 공매도 애들이 이제 총 어마어마하게 하나요. 터진 게 8천억 터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그 걔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를 좀 이제 가려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옥석을 잘 가리고 판단은 잘 결국은 해야 되는 문제네요. 이제 곧 이제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된다 그런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업계에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기사는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그거를 이제 뉴스원이 통신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연합통신은 다들 연합뉴스통신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민연통신사로 이제 뉴스원, 뉴시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뉴스원이 한 2등 정도 돼요. 그럼 이제 통신사에서 과거부터 보면은 그 외신을 번역해서 기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를 이제 얹어가지고 제목을 뽑는 이런 장사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요번에 뉴스원발 나왔던 기사가 바로 그 케이스고요. 그게 보면은 트럼프 그 캠프 이제 고위 관계자 만나갖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72조 원이나 2차 전지 투자해놨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기사 나서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 제목만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기사도 그 안에 이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특히 트럼프는 과거부터 풍력은 되게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풍력은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따라갖고 에너지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되게 약하고 그 다음에 그 풍력 터빈 때문에 새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없애고 태양광 없애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정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걔들이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돈줄이 텍사스에 그 이제 석유 개발하는 예, 그런 회사들이 원래 공화당의 오래된 전주들입니다. 전주들이거든요. 걔들 입장에서는 풍력 태양광도 안 하고 그 석유에 속 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 갖고 이제 전기차 쪽 뭐 배터리 마찬가지는 이제 지금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서 되게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관련해서 걔들이 공장 짓고 있고 이제 어차피 내연차에서는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독 3사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전기차는 또 이게 완전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GM이나 포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기차는 자기들은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돈은 다 이미 투자돼서 공장 짓고 있는데 그거를 돌릴 이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뭘 걱정하셔야 되냐 하면 CS 윈드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걸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재생 관련된 예, 신재생 쪽이 예. 그거는 타겟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위 그 관계자 쪽 이제 인터뷰도 사실은 그 내용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병화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은 2차 전지 쪽에 되게 큰 타격을 입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말을 바꿉니다. 트럼프가 당선돼도 IRA 규정 뭐 이런 거 폐지되고 한 일 없을 거다 하고 말을 180도 바꾸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병화가 주로 밀던 주식이 CS윈드 하나솔루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이제 특정 종목의 이제 매도 추천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그러면서 해석 자체를 완전히 바꾸니까 신뢰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증권사들. 예,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아침에 제가 3% 봤는데 제가 경악할 만한 진짜 와, 이 인간들은 진짜 신중 반매에다가 그 다음에 야, 2차 전지 어떻게든 떨어뜨려 갖고 그 공매도 카르텔하고 진짜 심하게 짬짬이가 돼 있구나 싶은 게 어제 그 한국경제에서 이제 단독 기사가 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GM하고 LG하고 얼티엄 셀즈 짓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미국 AMPC에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세액공제를 올해 거의 한 1조 가까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앞으로 총 한 20조 정도 총 받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GM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받은 거 우리 배당하게 현찰로 좀 달라 그랬거든요. 85%는 현찰 주면 우리 그 현찰 받아갖고 우리 배당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한국경제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게 꼬아갖고 그 보조금 주는 거 85% GM이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실이네요. 완전 다른 사실이죠. 100% 다른 사실이죠.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리고 그거 딱 퍼뜨리고 아침에 그 공매도 애들이 2차 전지 막 때리더라고. 지금 이제 신한증권, 한투증권 제일 좀 문제가 많은 예. 신한증권 오늘 그 2차 전지 주요 창구들 보면 다 신한증권 매도예요.
아이고 증거가 뻔히 있는데 자꾸 아니 신한증권이 공매도 앞잡이라고 하니까 그 저기 곽독이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이제 신한증권 지점장이니까 아니 뭐 우리 한 해 뭐 저기 공매도 저 수수료 1년에 다 모아봐야 뭐 20억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공매도 앞잡이 노릇을 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어민이 다 그 저기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 주식 매일 매매하는 사람들 2차전지 주가 떨릴 때만 보면은 맨날 매도 상위 창구 신한증권인데 신한증권이 업계에서 1, 2등 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원래 같으면은 정상적이면 키움이 항상 그렇죠. 1등이고 맞습니다. 예, 항상 그다음에 그 매수 창고 매도 창고 보면 1등이 키움이고 키움이죠. 예, 네. 그다음에 뭐 2등이면 뭐 미래에셋이 그렇죠. 이런 거 나올 네. 거 아니에요. 신한은 5등 안에 잘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2차전지 매도는 맨날 신한증권 1등인데 아니 그럼 그래놓고 자기들은 뭐 아무 이해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진짜 나쁜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하고 좀 많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예. 다음 질문 좀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예. 24년도 컨센서스 하향 조정, 이에 따른 목표가 하향 조정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 작가님께서는 좀 25년 컨센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 적정 주가를 704만 원이라고 밝혀졌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704만 원은 아마 제가 그때 네. 처음 할 때 이제 대충 계산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클래스라는 이제 네. 요강제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네. 정밀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때 544만 원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704만 원은 아니고. 지금도 이제 적정 주가 가치는 예. 작가님께서 생각하실 때 5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변해편이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 요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저는 이제 얼핏 들기로는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봤었거든요. 영상을 뭐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10조. 예, 10조 왔어요. 와갖고 네. 그때 이제 네. 상장하는 당일날 되게 싸게 거래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도 안 되겠어. 제가 그 마침 그날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 채권 부위라고 이데일리에서 하는 이제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 방송 찍으려고 내가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니까 26년 적정 주가가 한 3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5만 원 밑에서 막 거래되길래 너무 싼 가격이. 예, 아침에 제가 한 2천만 원치 샀죠. 49,600원에. 좀 재미 좀 보시겠는데요. 그 재미 보고 네. 그다음에 그때 방송할 때 제가 이제 한 12만 7천 원 정도 밑에서 가격에서는 사서 장기간 갖고 갈 만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13만 원 정도 가격이면은 한 대충 시가총액 10조 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제 느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시총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저는 적정선이라고 보거든요. 머티리얼즈가.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양극재 만들 때 그 이제 그 원가 상에서 이제 한 70%가 제로비인데 그 70% 중에서 이제 30%가 전구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이 50조 원 매출한다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본 15조 원 깔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30에서 한 40% 정도는 받아도 적정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요번 요 가격이면은 딱 에코프로 BM 시총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420주 갖고 있다가 이제 220주 팔아갖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화학 우선주, 포스코홀딩스로 갈아탔습니다. 200주는 그냥 기념으로 남겨두고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도까지 배터리 가격이 40%가량 하락하며 현재의 내연기관차와 가격적인 차이가 사라지고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이 이제 광물 가격하고 많이 연동되는 사업이니까 리튬이 제일 중요한데 리튬은 계속 쇼티지예요. 올해만 좀 이제 뭐랄까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올해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거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수급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가 아마 거의 한 80% 성장했고요. 그 전에는 뭐 150%인가 뭐 이렇게 120%인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중국에서 올해도 적어도 40, 50% 성장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리튬도 개발해 놓고 다 이제 배터리도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올해 들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사실 있었던 거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그 중국이 수요가 빠져나갈 부분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대신 메꿔줄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히 4사부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이제 파업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4, 4분기는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래서 더 안 나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1, 4분기로 다 이연돼 갖고 내년 1, 4분기는 또 미국 쪽에서는 호재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전기차 살 때 가격을 깎아서 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건 어떻게 했냐면 제 가격 주고 사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주고 사고 그러면 1천만 원 보조금 언제 주냐면은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세액 거기서 까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1천만 원을 받는데 당장 살 때 1천만 원 깎아주는 거하고 1년 지나서 세금 깎아주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뀝니다. 미국도 바뀝니까? 살 때 그냥 바로 보조금을 주는구나.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러면 훨씬 더 구매 욕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장 깎아준다는데. 그러니까 4, 4분기 살 사람들이 안 사고 지금 미국에서 다 대기 타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 저라도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되면 미국 시장이 전기차 폭발적으로 팔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우리 한국 배터리도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도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스케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M이 그 신차 모델도 원래 올해 하반기 나오기로 돼 있었던 거 이제 세브르 실버라도 그 픽업 트럭이나 이코녹스나 그 다음에 캐딜락 리릭 같은 것도 다 내년에 연기됐단 말입니다. 출시 자체를. 내년 출시하면 잘 내년에 이제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다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LG 엔솔이 실적 발표할 때 3, 4분기 실적 되게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걔들이 막 부풀려 갖고 이제 공포 마케팅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수요 둔화 원인보다 공급 증가 원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진 않고요. 결국은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고 리튬이 얼마나 많이 리튬 광산이나 이제 연모나 이런 게 개발돼서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결국 배터리 가격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광산은 개발하는데 4년이 걸리고요. 연모는 8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광산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금양이 제 전 직장 금양에서 이제 그 리튬 개발 사업을 이제 몽골도 하고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전문가거든요. 수요 공급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면 쇼티지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3, 4분기 특히 약했던 3, 4분기부터 특히 약했던 이유가 그 이제 리튬 가격 떨어지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빈 같은 거 이제 실적 급락한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작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수요가 증가해도 그때가 되면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가격 변동성은 광물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반도체 담당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케이스인데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할 때는 거의 5분의 1토막도 나고 10분의 1토막도 나요. 그렇죠. 상승할 때는 5배, 10배도 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우리 살 때 뭐 컴퓨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산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디램 가격이 대략 뭐 한 4만, 5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평균적일 때.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4천, 5천 떨어졌다. 한다고 해서 컴퓨터 가격을 보면 한 3, 4만 원 하던 거 3, 4만 원 깎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갔다고 해갖고 올라가서 10만 원, 20만 원 해도 PC 가격을 거기다가 이제 전가해갖고 더 비싸게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100만 원 하다가 막 105만 원, 110만 원 주고 사도 그래도 뭐 사람들이 뭐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리튬 같은 경우도 리튬이 지금 현재면은 대략 이제 자동차 한 대당 이제 리튬 가격이 대략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리튬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금 가격에서 이제 만약에 리튬 가격이 3배가 올라간다. 그러면 100만 원 하다가 리튬이 3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이제 5천만 원 하던 게 5,200만 원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뭐 5,200만 원 된다고 차를 안 사지는 그렇진 않죠. 예. 반대로 5천만 원 하다가 4,800 된다고 해갖고 차를 더 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가격 변화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말단에 이 재료는 등락폭이 되게 커도 이게 이제 거쳐서 완성 제품에서 볼 때는
좀 기껏해야 뭐 4%, 5%, 많으면 10% 정도의 이제 가격 변동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 리튬 가격 10배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가격은 10% 올라가는 선이고 10% 올라가는 선 정도 갖고 사람들이 차를 안 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2차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판가가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순이익에 타격이 없는 없죠. 거죠? 없지만 이제 적은 있죠. 네. 매출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네. 이제 줄어들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하지만 그 매출액 곱하기 이제 영업이익률은 같은 거죠. 근데 3, 4분기는 특이한 사항이 리튬 가격이 워낙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비싸게 사놓은 리튬이 나중에 팔 때 싸게 팔게 되는 꼴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 3%인가 4%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좀 작용해서 실적이 되게 부진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3분기 떨어진 가격에서 4분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똑같이 뭐 7%, 8%가 되고 다만 매출의 규모는 이제 정상 수준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고체 쪽도 굉장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건데 뭐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고체 전혀 가능성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를 못 만든다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전고체. 왜냐하면 비싸서. 예. 가격적인 부담.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완성되면 대략 그 배터리 가격이 한 2억 해요. 그 지금 이제 전기차부터 한 5천 추진하잖아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는 한 2억 5천 하거든요. 2억 5천이면 너무 대중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2억 5천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는 한국에서는 제일 열심히 하는 데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얘기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대중 차량까지 보급할 생각이 아니고 뭐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지금 내연기관 차로 따지면 뭐 람보르기니나 그렇죠. 롤스로이스나 그런 형태로 되게 이제 그 고급 제품만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SNE도 보면은 그 리서치도 보면은 이제 2030년에 대략 한 3% 정도가 전고체 배터리가 침투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시장 97%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뭐 신경 쓸 게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나트륨은 터져요. 그렇죠. 나트륨 원래 연소성이 되게 강한데.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거는 자꾸 누가 얘기하냐면 CATL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나트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셀투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걔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술력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뭐 그다음에 하이니켈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CATL이. 근데 그러면은 뭔가 활로를 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자꾸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에서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걸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기자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자꾸 이제 쓰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 만들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너무 없다. 예. 나트륨은 터지고요. 터지고 전고체는 가격이 너무 높고. 예. 2024년도 이제 내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기대감 아니면 또 최대의 우려감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기대감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화해야 하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좀 딜레이 돼서 1, 4분기부터 좀 다시 한번 또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붐을 일으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 딱히 크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많은 투자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점치고 있으나 그 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언제쯤 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 제 방송 오셨습니까?